안녕하세요, 낙수입니다. 오늘은 반차를 쓰고 집에 일찍 왔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저희 부부 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결혼 3년차 서울에 살고 있고 나이는 30 중반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 재산과 수입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모든 돈을 합쳐서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씀씀이는 좀 해픈 스타일인데 투자나 경제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은 타입이고 남편은 검소하고 소비 욕구가 적은 편인데 경제관념 같은 건 전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연애 시절부터 가계부 어플을 쓰도록 설득해서 남편도 결혼 1년 전부터 가계부를 매일 쓰는 습관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돈을 각자 관리한다, 아니다, 합쳐서 관리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경제 공동체로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모으는 것이 재산을 불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소득 수준 차이가 심하다면 따로 관리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는 비슷한 수준이라서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았고 남편도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단 물리적으로 합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러진 않았어요. 월급을 받아서 아내 월급 통장에 모두 이체를 해주고 한 명이 관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각자 월급을 받으면 각자 이름으로 적금 얼마, 카드값 얼마 서로 배분해서 지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따로 없고요. 별도폰 통신사 할인을 받기 위해 각자 30만원씩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서 식비나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보험도 없고 적금도 안 들어본 케이스라서 돈 관리는 제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예적금 특판이 나오면 알려주고 가입하게 하거나 청약이 떴을 때 신청하라고 하고 월별로 가계부 정산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 가계부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계부 어플은 편한 가계부를 추천하는데 실시간 공유가 되는 어플이 부부 가계부밖에 없더라고요. 부부 가계부의 단점은 세분화가 안 되어 식비면 식비라고만 기록이 가능한데 식비 안에 간식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을 쓸 때마다 매번 가계부 어플을 기록하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기록을 하고 월 초에 교통비 후불 정산이나 통신비 자동결제 내역은 한 번에 등록하고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밥 먹고 카드 긁고 나오면서 어플에 입력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자잘한 건 동의 없이 그냥 지출을 하고 가계부에 쓰고 5만원 이상 넘어가는 건 이거 살까? 서로 합의해서 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니까 아, 남편이 점심으로 뭘 먹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공유되면 너무 구속받는 것 같고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도 될 텐데요. 저희는 인당 30만원씩 용돈을 받고 있고 용돈도 가계부를 각자 쓰지만 내역은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월급 이외 소득은 용돈으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같은 경우 저는 150만원, 남편은 80만원 정도 돌려받았고 이건 각자의 비상금으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 가계부를 쓰고 월마다 정산을 하는데 월별 가계부 정산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고 있어서 남편이나 저나 언제든 현재 자산이 얼마인지 월별 지출 내역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식비는 좀 더 세분화해서 외식, 식재료, 간식 등으로 구분을 해서 합산 금액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시트에서 저희 전체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인지 연금이나 보증금 같이 불가한 자산인지도 구분을 해서 현금이 얼마나 모이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돈을 모으고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예적금은 투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제 주식을 보면 예적금 수익률이 훨씬 좋기 때문에 포함해서 적어봤습니다. 먼저 적금인데요. 과학기술인 적금이라고 이율이 3.5%인데 기간이 3년짜리예요. 이걸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예적금이 2%대여서 가지고 3.5%도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3.5%라고 하니까 굉장히 낮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신협을 제가 좋아하는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적금을 꼭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협 특판 떴을 때 가입을 하고 지금은 4.6%, 5.5% 이렇게 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에서 하는 굴비 적금이 있는데 이거는 5%짜리고요. 지금은 4.5%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는 30만원씩 6개월 이렇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적금이라서 가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축협 특판으로 가입한 6% 적금이 있고요. 우리은행 특판으로 가입한 7% 적금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은행 적금이 7%로 가장 높은 이율의 적금입니다. 다음은 예금이 있는데요. 신협에서 5.8%, 4.3% 이렇게 두 가지 예금이 있습니다. 5.8%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였어가지고 그냥 이자는 실제로는 소소합니다. 그리고 파킹 통장은 사이다뱅크를 쓰고 있는데요. 사이다뱅크는 SBI 저축은행입니다. 이율은 3.3%예요. 원래 토스뱅크를 쓰다가 2%대라서 좀 높은 이제 사이다뱅크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예금 특판을 기다리는 대신 발행어음을 가입을 했어요. 토스에서 한국투자증권이랑 연계를 해서 4.3%의 발행어음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은 제가 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익절한 적도 있고 손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250만원 정도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심해서 그냥 존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코인입니다. 저희는 코인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는데요. 21년도 말에 솔라나를 최고점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점에 산 이후로 계속 떨어지더니 마이너스 90%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돈을 없는 셈 치고 그냥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차피 1년 넘게 없는 돈으로 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익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추이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매년 돈을 넣고 있는데 최대 금액으로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남편 400만원, 저 400만원 정도 넣고 있어요. S&P 500으로 이익을 보고 2차전지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생긴다면 그냥 S&P 500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가입해주신 생명보험이 있는데 이건 해지를 하면 손해보는 게 너무 커서 그냥 남은 기간을 납입하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해지 환급금이 손해를 보긴 하지만 목돈으로 받을 수는 있어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암과 실비보험을 남편은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 저는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권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미분양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요. 실거주를 생각하고 샀지만 요즘 집주 근접의 중요성을 너무 느끼고 있어서 이걸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되긴 하는데 세금을 떼고 나면 소득이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2P 투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20년도에 100만원 투자해서 15만원 이자를 받았는데 원금 25만원을 못 돌려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체로 남아있습니다. 매월 몇천원 소소하게 벌다가 연체된 이후로는 P2P 투자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돈을 어떻게 모으고 굴리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요즘 재테크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재테크 강의도 유료로 결제해서 듣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너무 돼서 고액의 투자 상담도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매일 어떻게 식비를 쓰고 있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좀 초심을 잃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이제 저희의 재정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좀 정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제 목표는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얼른 목표를 달성하고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